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번에 그 계산기하고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준비한 건 학명입니다. 학명은 이제 살림기사 또는 나무이사, 이제 수목학, 이제 수목학이라고 해서 나무이사에서 딱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제 얘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목 나무를 알아야, 그러니까 수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 나무의사가 이제 진단하고 이런 게 이제 주업이니까 나무에 생긴 병 해충을 진단하려면 이제 동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모르면 구분할 수 없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구분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종명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시험 봐야 된다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나무의 학명 수준까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무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수종을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임업직 또는 녹지직 공무원들 시험에 이제 나오죠. 이제 학명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학명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학명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죠. 여기 앞에 있는 요 글자 어떻게 읽겠습니까? ACER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에이서? 자, 노트북 이렇게 메이커 중에 에이서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우리 단풍나무 단풍나무 속에 속하는, 제가 얘기하는 속은, 개, 식물계, 동물계 할 때 그 개예요. 개, 문, 강목, 과속, 종, 이렇게 생물을 분류하죠. 계문, 강목, 과속종,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외우기도 했을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제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어떻게 됐든지 중학교 3학년 분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생물을 분류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을 건데, 어느 생물 선생님이나 공히 이거를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이걸 외우라고 하지 않으신 선생님이면 글쎄요, 학생들이 안 외웠겠죠. 아마 생물 선생님은 외우라고 아마 강요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외웠죠. 그리고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속, 단풍나무 속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속이에요. 그러면 여기 ACER 이렇게 쓰고 진날라 이렇게 하면, 또는 타르 타리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제 신나무예요. 신나무. 자, 신나무의 학명이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우리가 공통점으로 단풍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 자, 신나무, 고로쇠, 단풍, 당단풍, 섬단풍, 그 외에 북의꽃나무, 이런 굉장히 많죠.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단풍, 또 내장산 단풍으로 유명한 복자기, 이런 것들이 다 단풍나무 속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의 학명에는 공통적으로 ACER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에이서 진날라라고 읽으실 건가요? 아니면 에이서 타르타리쿰이라고 읽으실 건가요? 살림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요 정도는 나와요. 아체르 모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로쇠 나무죠. 고로쇠 나무. 모노, 디, 트리 이러면 하나, 둘, 셋, 라틴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1, 2, 3. 하나, 둘, 셋. 자, 숫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라틴어에서 이제 모노디 트리 이러면 1, 2, 3이야. 그 모노가 왜 모노가 붙었을까요? 고로쇠에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아체르 팔마툼 단풍나무예요. 근데 펄메이트라는 단어가
여기다 E를 붙이면 여기 중성형 라틴어에서 중성형 어미인 U, M을 빼고 E를 붙이면 펄메이트 이러면 손바닥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손바닥 5개, 사실 2개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엽신이 보통 7개인 경우가 많아요. 단풍나무.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는 에이서 펄메이트, 펄메이툼 이렇게 읽으실 건가요? 영어식으로. 자, 이거 라틴어예요. 학명은 기본적으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읽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C 뒤에 A, O, U 그리고 C 뒤에 E, I 라틴어에는 6개의 모음이 있는데요. A, O, U, E, I 다음에 라틴어식으로 읽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Y까지 붙으면 이렇게 그 총 6개의 모음이 있는데 이 5개의 모음에 대해서 읽는 방법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앞에 C가 붙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까꼬꾸 채치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냐면 아체르 이렇게 읽습니다. 아체르. 그럼 아체르 진날라 아체르 타르타리쿰 이게 신나무고요. 아체르 모노 이렇게 붙으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로쇠 나무가 되는 거고 아체르 팔마툼 이러면 단풍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당단풍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체르 슈도 이게 무구입니다. 슈도 뭐 가짜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에볼디아눔 코마로프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대요. 뭐 러시아인지 아니면 네덜란드인지 모르겠어요. 뭐 로프 이런 이름은 네덜란드 예, 그쪽에 이제 살았던 유대인들 또는 뭐 러시아 사람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도 이런 무슨 프 뭐 이런 러시아식 이름이 많이 붙죠. 코마로프.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속명이고 속명 아체르가 그리고 여기 슈도 시에볼디아눔이 이게 종명이에요. 여기 붙은 게 다 종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몽과 광목 과속종 할 때 여기 종명들이 뒤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속명은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단풍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섬단풍 나무는 다케시멘세 타케시멘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다케시멘세가 되겠죠. 근데 자, 타케시멘세 이게 섬단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엽신에 따라서 엽신이 3개인 거, 엽신이 5개인 거, 엽신이 7개인 거, 엽신이 9개인 거, 엽신이 11인 거. 그래서 삼신, 오고, 7단, 9당, 당단풍이라고 했으니까요. 당단풍, 9당, 11섬. 이렇게 하면 단풍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의 학명이 얼추 끝나요. 근데, 자, 이거, 제가 여기 읽는 방법을 여러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틴어를 한꺼번에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무를 공부한다고 하면, 라틴어를 공부하는 건데, 학명을 공부해야 된다고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결국 그 학명은 라틴어로 돼 있고, 그러면 라틴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한 거고요. 이 시리즈, 라틴어 시리즈를,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자, 이 아체르라는 학명에서 볼 수 있으시, 이 아체르, 에이서로 읽는 거랑 아체르로 읽는 거랑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럼 이 학명이 뭐냐? 우리 과학자들이 쓰는 이름, 과학에서 쓰는 이름. 자, 그래서 scientific name이라고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과학 과목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학명을 붙이고, 이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명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신나무, 고로쇠, 단풍, 단단풍, 섬단풍 이렇게 붙인 게 학명이에요. 우리 학명.
그럼 여기 아무르 메이플 이러면 아무르가 우리 그 러시아 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얻은 부동항 블라디보스톡 거기서부터 해서 한반도 북한에서 북쪽 지역 그쪽이 이제 아무르 지역이죠. 그 아무르 지역에 사는 메이플 아무르 메이플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럼 이것도 영어권에서는 향명에 속하는 거죠. 이 당단풍 같은 경우는 여기 만슈리안 풀문이라고 붙었으니까 어때요? 당단풍 잎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만월 가득 찬 달이었을 때 우리가 보름일 때 그때 모양 같다는 거죠. 이파리의 전체적인 외곽적인 모양이 외곽 모양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향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만슈리카 풀문 메이플 이렇게 하면 영어 모르면 헷갈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단풍 하면 그게 통하냐? 우리말에서만 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혼란이 와요. 뭐 영어권에서 똑같은 소나무를 제페니스 파인이라고 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때는 소나무 우리나라 나무지 코리안 파인 중국 사람이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차이나 파인이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혼란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학명은 그 피누스 핀은 뾰족한 것이 핀이죠. 그러면 여기 우스는 남성형 어미예요. 벤수스에서 따온 빽빽한 플로라 붙으면 꽃이나 잎이에요. 그럼 빽빽한 잎을 가진 빽빽한 꽃, 뭐 이렇게 어느 쪽이라고 봐도 돼요. 이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빽빽하고 촘촘하게 붙었죠. 그래서 덴시플로라. 그래서 피누스, 덴시플로라 하면 전 세계 공통이 되는 건데 향명으로 하면 영어 이름 뭐 자페니스 파인 또는 코리안 파인, 차이나 파인, 우리말로는 소나무 이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적인 이름 요걸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하지 않으려면 언어가 이미 사용하지 않는 언어여야 되죠. 그래서 라틴어를 택했고요. 자, 그러면 이 학명을 꼭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익혀야 되냐? 제가 예로 들은 게 뭐였냐면 7급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나무의사 시험 또는 산림 기사 시험. 저는 이제 주 목표가 산림 기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산림 기사 수업을 이제 종종 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나무의사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은 유성 생식관을 가진 수종은 FL은 화, 꽃이 이제 만들어지는 눈. 그래서 화가 형성되는 시기가 여름 전에 형성이 돼서 봄에 그래서 이제 꽃이 핀다는 얘기죠. 꽃이 피어서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자 봄에 이제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수분이 일어났고 자, 수분은 뭐예요? 수꽃가루가 암술 머리 위에 닿는 것이 수분이죠. 그것이 일어났고 다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수정이 일어났대요. 수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난핵과 이제 웅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정자가 그러니까 그 수꽃가루가 이제 그 웅핵 또는 정핵으로 갈라지고 이제 암술 안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제 난핵이 있죠. 그러면 웅핵과 난핵이 결합한 거. 그 다음에 그 정핵과 난자가 결합한 거. 이게 뭐예요? 수정이죠. F가 수정이래요. 그 이듬해 일어났대요. 그럼 이 수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피누스 덴시플로라, 아비에스 홀로필라, 피치아 예주엔시스, 크립토메리아, 야포니카. 뭐야? 자, 학명 모르면 되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해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급 공무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림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지닌 물풀의 나무 속 수종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물풀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물풀에 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자, 여기 보시면 프락시누스 시에볼디아나, 프락시누스 치아산엔시스, 치이산엔시스, 그 다음에 프락시누스 치이산엔시스, 프락시누스 시에볼디아나, 자, 만드셔리카, 자, 치이산엔시스, 시에볼디아나, 프락시누스, 만드셔리카, 자, 5. 자, 보실 수 있겠어요? 학명이에요. 수종 구분이 가능할까요? 우리 물풀의 나무 속에 우리말로 이 나무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자, 힌트는, 우리가 나물로도 먹는 거예요. 수는.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림기사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기사 시험에. 토양의 무기양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은 수종은, 자, 토양의 무기양분에 대한 가장 필요가 적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젤코바 세라타, 아비에스 홀로필라 아까 또 나왔죠. 그러니까 주니페루스 츤엔시스, 그 다음에 괴르쿠스 아쿠티시마.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어떤 수종인가요? 그러면 이 학명을 가지고 우리가 수종을 구분해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명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얘를 이렇게 억지로 외워서 맞춘다거나, 자, 이 학명을 영어식으로 또는 학명을 그냥 단순히 글자, 문자로, 까만 거는 문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맞추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라틴어식으로 의미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공부를 하면 알기 쉽습니다. 서레이트가 무슨 뜻이죠? 톱니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큐트가 뭐예요? 어큐트, 예민한, 날카로운. 심한은 뭐뭐쯤 이게 될 거고요. 여기 츤엔시스, 차이나예요. 차이나, 중국. 엔시스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니페루스라는 그 속명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츤엔시스로 볼 때는 중국 원산지야. 츤엔시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단순히 글자만 아는 거랑 이렇게 의미를 알고 부분 이 단어를 구성하는, 이게 라틴어 학명의 단어를 구성하는 이 의미를 알고 외운다면 어느 쪽이 외우기 쉬울까요? 학명 공부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붙여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